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단원에서 두 번째 정적분 단원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정적분과 지난 시간까지 배운 부정적분은 둘 다 이제 적분을 가리키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부정적분은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의미를 썼고 얘는 이제 정해져 있는 적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정해져 있고 뭐가 정해져 있지 않은지를 이제 여러분들 구분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이 정적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분구적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어야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정적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이제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157쪽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생각 열기와 생각 넓히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방법 알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이제 넓이를 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삼각형, 사각형이 아닌 다각형, 뭐 이런 오각형이나 이런 도형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나눠서 또는 뭐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나눠서 우리가 넓이를 알 수 있는 도형으로 각각 분할을 해가지고 나눠서 이제 각 도형의 넓이의 합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나눠서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전에 옛날 사람들이 구했던 방법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러한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그 도형의 넓이를 만약에 S라고 하면 이 곡선의 내부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 합, 이렇게 우리가 정사각형들로 쪼개져 있는 이 부분에 곡선 안쪽에 있는 이 노란 부분의 정사각형의 넓이 합을 스몰 m이라고 얘기하고 곡선의 내부와 이 곡선의 경계를 포함하는 이 정사각형 바깥에 이제 경계와 이 곡선의 내부를 포함하는 이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 이거의 합을 대문자 m이라고 하면 이 s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는 스몰 m과 라지 m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한없이 만약에 작게 한다면 이 안에 비어있는 부분이나 이 바깥에 곡선 바깥으로 삐져나온 부분이 한없이 작아지겠죠. 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부분이나 안쪽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한없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소문자 m과 대문자 m은 도형의 넓이 s랑 한없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m이 s로 가깝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작은 m과 대문자 m의 극한값을 구한다라는 얘기가 이 정사각형의 크기를 한없이 작게 하는 경우에 이 대문자 m과 소문자 m은 s와 사실 S로 이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렴값이 바로 우리가 도형의 넓이다.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그 넓이 또는 부피를 알고 있는 기본 도형으로 아주 작게 나눠서 어림값 여기서 이제 작게 나눠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넓이 또는 부피를 알고 있는 기본 도형으로 쪼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림값의 극한, 한없이 그 도형을 작게 나눠서 그 넓이를 계산을 하면 그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구분구적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거는 구분구적법은 여기서 한 것처럼 구분을 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구역을 나눠서 우리가 넓이를 쌓여 있는 부분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눠서
면적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거의 극한을 생각을 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 여러 개의 작은 부분으로 분할한 다음에 그 넓이 합을 구하는 거죠. 넓이 합을 구해서 그거를 극한해가지고 최종적인 넓이를 계산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봐야 되겠죠.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곡선 y는 x제곱이라는 곡선이 있습니다. 얘는 이차함수 형태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아래로 볼록인 곡선의 형태가 이제 y는 x제곱이죠. 곡선이죠. 그쵸? 그 다음에 그것과 x축과 직선 x는 1 얘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 넓이 s를 구분구적법으로 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구분구적법은 이렇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가 곡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넓이를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넓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으로 쪼개가지고 그 넓이 합을 계산해서 극한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곡선이죠. 그쵸? 이 곡선의 안쪽에 내부에 있는 영역을 이러한 직사각형으로 잘게 쪼개는 겁니다. 직사각형으로. 근데 이 밑에 0부터 1까지를 n등분을 하는 겁니다. n등분을 일단은 합니다. 똑같이 n개로 쪼갭니다. 그러면 x좌표는 n분의 1, n분의 2 쭉 해서 n분의 n-1 그리고 1은 n분의 n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x좌표는 각 쪼개지는 점의 x좌표는 순서대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의 y좌표는 여기 있는 것처럼 0일 때는 0을 여기다가 x제곱에다가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y좌표는 n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은 n분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n분의 쭉 가서 n분의 n-1의 제곱, n분의 n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y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첫 번째 있는 그림처럼 여기 있는 그림 있잖아요. 첫 번째 있는 그림이 아니고 두 번째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처럼 곡선 아래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SN은 이 첫 번째 있는 이 곡선 아래쪽에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일단 가로의 길이는 무조건 n분의 1이죠.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들이 다 쪼개져 있는 곡선 아래쪽에 내부에 있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다 n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이 구간을 n등분했기 때문에 n분의 1이 되겠죠. 가로의 길이는. 그 다음에 높이, 세로의 길이는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직사각형을 보면 이 직사각형의 왼쪽에 있는 x좌표를 여기 x에다가 대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있는 이 0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앞쪽에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직사각형, 존재하지 않는 직사각형이죠. 왜냐하면 높이가 사실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있는 x의 값을 대입한 y는 x제곱에 이 x의 자리에다가 직사각형의 왼쪽에 있는 x의 값을 대입한 것이 0의 제곱, n분의 1의 제곱, n분의 2의 제곱 쭉 해서 n분의 n-1의 제곱까지 얘가 이제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곱한 거 얘를 쭉 전개하면 앞에 있는 건 사실 0이고 뒤에 있는 거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의 제곱이니까 n분의 1의 n 세제곱분의 1인데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n분의 1 곱하기 n분의 n-1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모는 다 n에다가 n의 제곱
n에다가 n의 제곱이기 때문에 n 세제곱분의 1로 묶어내면 뒤에 이제 n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n-1의 제곱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뒷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수열에서 배웠듯이 6분의 n-1 곱하기 n 곱하기 2n-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은 정리를 하면 6분의 1 곱하기 1-n분의 1 곱하기 2-n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이 곡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포함하면서 이제 이 경계를 포함하면서 곡선 위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tn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가로의 길이는 똑같이 n분의 1일 거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이 x 나눈 점의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오른쪽에 있는 이 x의 값을 y는 x제곱에다가 x의 자리에다가 대입한 값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n분의 1의 제곱, 두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n분의 2의 제곱 쭉 해서 n번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n분의 n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똑같이 n 세제곱분의 1로 묶어내면 괄호 안에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n 제곱까지, 따라서 뒤에는 또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6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n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아까 구하려고 하는 도형의 넓이 s라고 하는 거는 이차함수 y는 x의 제곱과 x는 1과 x축, 여기에 둘러싸이는 곡선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얘를 이제 s라고 하면 이 s는 첫 번째 구한 sn과 tn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sn과 tn의 극한값을 구한다라는 거는 이 밑에 우리가 n등분 했었던 거를 더 잘게 쪼개는 거죠. 무수히 이렇게 잘게 쪼개면 직사형들이 무수히 많은 애들이 나오고, 이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이 나오고, 그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0으로 가게 돼서 이 sn의 극한이 3분의 1, tn의 극한이 3분의 1, 즉 이 극한이 다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넓이 s는 우리가 3분의 1이다, 이런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옆에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참고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렇게 y는 x제곱 같은 연속함수인 경우에 우리는 이 곡선 안에 있는 부분의 넓이 또는 곡선의 경계와 이 바깥의 외부를 포함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이 둘 중에 하나만 구하더라도 그거의 극한이 만약에 존재를 하면 나머지 한쪽의 극한은 무조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는 굳이 이거 하나만 구하면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값이 완전히 같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혹시 수업 시간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질문이 있으면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 여기 있는 것처럼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죄송합니다. 이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들로, 넓이 또는 부피를 알고 있는 기본 도형들로 주어진 도형을 잘게 쪼개서 합을 구한 다음에 그 합의 극한으로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문제 1번과 문제 2번은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 159쪽에 예제 1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